오중간의 속속경제 오중간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뭐니 해도 아마 그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톡 하면 거의 우리 전 국민이 사용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그 메신저죠. 이 메신저를 토대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오던 카카오에 커다란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규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최대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전자상거래법을 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자상거래법은 피해를 본 소비자가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에 들어가 있는 입점해 있는 이제 입점 업체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는 그 입점 업체뿐만 아니라 카카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법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런 등등 국회에서는 현재 7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 외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법을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되어서 지난 3월 25일부터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시행되었는데, 지금 이제 9월 24일이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9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법이 바로 며칠 한 열흘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금융소비자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투자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행위. 투자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행위는 사실상 금융중개 행위로 보고, 이 행위를 할 경우는 금융중개업에 관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 보험 같은 경우에, 카카오페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험 상품, 6개 정도의 보험 상품을, 예컨대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 상품을 비교를 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보험을 골라서 그 보험회사 앱으로 연결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보험 산업의 핵심을 가져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투자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행위다. 이걸 금융중개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그런 행위, 그런 정보를 소개하는 것을 보험중개업으로 봐서 보험중개업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죠. 그래서 카카오는 결국은 카카오 보험을 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방위적으로 카카오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에 카카오톡이란 국민 메신저죠. 국민 메신저에 거의 뭐 2, 3천만 명이 다 가입해 있고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엄청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현재 158개 정도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 금년에 카카오 김범수의 자산도 엄청 증가해서 약 한 5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을,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절반을 사회에 내놓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내놓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 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가해 오자 김범수 부장은 지금 현재 일단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꽃배달이다 그러면 카카오 톡에 접근을 하면 이제 꽃배달을,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전 국민이 사용하니까 거기 꽃배달로 입점되어 있는 업체를 제가 어떤 소비자가 골라서 이제 꽃배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꽃배달 업체가 카카오에서 하기 때문에 꽃배달을 하는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적으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것 때문에 카카오는 그런 것을 접는다. 몇 가지를 접는다. 꽃배달이라든지 혹은 뭐 몇 가지 그런 서비스를 접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것이 과연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중요한 현재 카카오가 손을 떼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된 거 보면은 꽃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샐러드 배달 사업에서 철수하고 택시 유료 호출도 폐지한다. 택시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그냥 보통 하면 일반 택시를 부르게 되죠. 근데 그것을 좀 더 나은 택시를 쓰려면은 유료 호출 좀 더 비용을 더 요금을 더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일반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일반 택시가 잡히지 않는데 요금을 더 내는 유료 호출을 하면 잘 잡힘으로써 수수료를 더 많이 카카오 택시가 가져간다. 이런 비난이 제기되었었는데 그런 유료 호출을 폐지한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 카카오 김범수 장은 추가적으로 5조 원의 재산의 절반을 어, 기금으로 내놓겠다. 한그 외에 추가로 3천억 기금을 조성해서 상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카카오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지배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카카오 큐브 홀딩스라고 하는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는 것이 카카오 큐브 홀딩스 김범수 장인데 카카오 큐브 홀딩스가 카카오 김범수 소장의 가족들이 회사라고 합니다. 이 지배 구조에 있는 그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내놓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심되어서 압박을 가해 오는 것에 대해서 김범수 장의 백기를 사실상 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우울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선 첫 번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모바일에서 플랫폼이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죠. 플랫폼 하면 흔히들 차를 탈 때 타는 사람과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이 차를 타는 것을 정거장이라고 하죠. 그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금융거래에서 혹은 경제거래에서 플랫폼은 파는 사람과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모바일 폰이 나오면서 그 플랫폼은 바로 모바일 폰이죠. 이 모바일 폰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전에 나온 꽃배달 같으면 꽃배달은 전국에 수많은 꽃배달 업체를 소비자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카카오에 들어있는 꽃배달 앱에 들어가면은 전국에 수많은 꽃배달 업체들이 입점을 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꽃배달을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꽃배달 업체는 카카오에다가 소정의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 데 비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소비자들은 꽃배달을 시킬 수가 있는 소비자들의 편리함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또 이 꽃배달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상 전국의 꽃배달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그 플랫폼에 입점을 함으로써 꽃배달 판매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들 특히 그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같은 거 이모티콘을 만드는 사람들 전국 2,4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2,400명 그 중에서는 한 1,000명 정도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모티콘을 그렇게 아주 예쁜 이모티콘을 만들지만 그걸 소유자와 연결시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이런 그 앱을 만들어서 카카오를 앱을 이모티콘을 만든 사람도 입점을 하고 또 소유자들은 그걸 보고 골라서 사용하게 되니까 물론 입점한 그 이모티콘 만드는 사람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겠지만 편리하게 전국의 소유자들에게 이모티콘을 판매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 웹툰이라고 하는 인터넷 만화죠. 인터넷 만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정도의 그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소비자들을 만나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 산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플랫폼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 혁명의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네트워크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보통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 같은 경우에 혹은 웹툰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몇 가지 그 여러 가지 그런 웹툰이 지금 뭐 심지어는 백악관에서도 공연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효과는 외부 효과라고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 플랫폼 산업은 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자연적으로 독과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과가 더 큰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사람이 죽는 것이죠. 과연 그 골목 상권이 보호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제기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꽃배달이나 간식 업체 같은 경우에 꽃업체나 간식업체에 과연 제 이익을 못하게 하면은 카카오가 이걸 끊어버리면 더 영업 환경이 나아질 것인가 혹은 웹툰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과연 나아질 것인가 이모티콘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더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을 들고 편리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전방적으로 좀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도 여러 보험 같은 것을 상품을 비교해서 소비자가 선택하던 것인데 이거를 보험 중개업을 허가를 받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핵심을 흔히들 플랫폼 혁명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레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혁명입니다. 거의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2007년도에 애플사에서 스마트폰을 내놓은 이후에 전 세계 언제나 어디에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초연결 시대를 여는 거거든요.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인데요. 초연결. 게다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오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가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인데 이 초연결 혁명의 핵심에 놓여 있는 산업혁명이 바로 플랫폼 혁명입니다. 이것을 막아버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가 없겠죠. 골목상권이 과연 더 발전될 수 있느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순전히 좀 냉정히 생각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을 위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골목상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안 팔리니까. 수요자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마치 골목상권을 위하는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하는 정부인 것처럼 이런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마치 옛날에 대규모 업체들이 들었으면 골목상권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지방 소도시의 대규모 유통업체, 대형마트 같은 걸 못 들어서게 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엄청 피해를 보는데 사실은 골목상권이 크게 도움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보가 안 되는 몇몇 안 되는 선진국이죠. 동남아에서는 벌써 그랩이라고 하는 우버 같은 택시가 나와서 대단히 성공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성공을 해서 이미 그랩 산하에 그랩이 지주에서 산하에 그랩 파이낸셜까지 설립해가지고 그랩 파이낸셜은 예금, 대출, 보험 이런 업무까지 다 지금 하는 굉장히 큰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알리바바도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해서 거의 국유화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알리바바가 본래 큰 것도 알리바바란 전자상거래라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확보한 그때 그리고 알리바바 밑에 엔터 파이낸셜 설립해서 엔터 파이낸셜 산하에 각종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신용 정보까지 다 하는 그런 전방적인 금융을 이용하면서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확보된 고객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종 금융을 하면서 알리바바가 전방위적인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해왔죠. 근데 한국의 카카오는 바로 이제 메신저라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입자들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가입자를 토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플랫폼 사업을 확정해 왔는데 지금 많은 제재를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 하는 것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냉정히 생각하면 이런 그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화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일반 택시는 잘 안 잡히고 더 요금을 더 주는 프리미엄 같은 택시들이 잡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건 핵심이 아니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유사한 업체, 플랫폼 회사를, 업체를 인가해서 경쟁을 시킨다든지, 혹은 그렇게 수수료가 책정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해야지. 이걸 넘어서서 이 서비스 자체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혁신이 조여돼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상품 생산자들, 예컨대 아까 말한 이 웹툰이라든지 혹은 이모티콘이라든지 혹은 꽃집이라든지 간식업체라든지 등 수많은 판매업자들이 플랫폼을 상실하게 되면서 오는 시장 상실 문제가 저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항상 근데 네이버는 약간 다른 방식을 취했죠. 네이버는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네이버는 거의 일본에 라인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해서 라인 파이낸셜 산하에 여러 이제 그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마치 그 알리바바의 알리엔드 파이낸셜이나 그랩의 그랩 파이낸셜을 본다는 그런 행태를 해오다가 최근에 국내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걸 만들면서 또 정부도 최근에 혁신 금융을 주장을 하면서 그 혁신 금융을 주장하면서 대출을 제외한 다른 금융을 다 허용해 줬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그래서 대출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래 에셋과 제휴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여금, 증권, 보험, 카드 이런 것들은 네이버 파이낸셜 산하의 자회사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네이버라는 것은 본래 검색업체죠. 구글 같은 거죠. 검색업체를 통해서 금융의 네이버 그 산하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두고 일본에 마치 라인이 있고 라인 파이낸셜처럼 네이버의 일본 회사 라인인데 그 밑에 라인 파이낸셜을 두고 지금 일본에 대단한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그걸 본따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만들고 그 밑에 대출은 미래에셋과 제휴를 해서 하고 나머지 예금, 정권, 보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 카카오는 메신저죠. 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메신저, 페이스북 같은 거죠. 페이스북 혹은 뭐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확보한 고객을 해서 메신저 자체가 본래 네트워크이니까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금융업이나 여러 서비스에 진출하려고 하다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다소 다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카카오보다는 좀 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미래에셋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존의 금융업체와 이제 그런 제휴를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금융이나 모든 서비스가 이 플랫폼 산업으로 가면서 기존에 플랫폼 기반이 아닌 금융업이나 서비스업들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금융정품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에만 해도 90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 점포를 가지 않습니다. 전부 모바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위기에 봉착하자 여러 가지 반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전통적인 금융과 빅테크 금융, 핀테크 금융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하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변해야죠. 그쪽이 변해야죠. 지금 이미 기술혁명의 대세를 지금 모바일로 스마트폰 초연결 사회로 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에 거부하고 오히려 이걸 더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방식으로 가면서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정치적인 어젠다, 골목 상권 뭐 이런 걸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침 뉴스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은 어제 그저께 이재용 부회장이 국무총리와 처음으로 만난 공식적인 행사,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 공식 행사가 삼성의 연수 시스템을 통해서 취업과 연계된 연수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하는 그런 청년 희망온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서 출업하면서 앞으로 3년간 4만 명의 직고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합하면 7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3년 동안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지금 청년 실업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거의 절반은 거의 3분의 1은 실업자고 그 나머지도 또 한 30-40%는 단기 알바고 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거의 16%밖에 안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3년간 7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삼성의 그 약속, 국민과의 약속, 정부의 약속, 뭐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한 1년에 한 2만 5천 명 정도, 2만 3-4천 명 정도 되는 일자리죠. 근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성장을 하면은 약 7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0.3% 정도, 0.34% 성장만 하면은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전방적으로 반기업 정책을 썼습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온갖 또 노조의 강성 노조 활동을 오히려 방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최근에 국제한 투자는 좀 큰 투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뭐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도 대통령 참석했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이런 거 외에는 국제한 투자는 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해외에서 일어날까? 하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국내 투자 활성화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직도 벌써 2번이나 구속되어서 1년여, 매번 1년여 이상 옥고를 지르고 또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7만 명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한 체제인가?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체제를 가고 있나? 기업들이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만 기업 스스로가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서 투자를 하고 해서 일자리를 만들리는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스타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에 관한 심지어 이 빅테크 기업에 관한 규제가 IT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나마 4차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고 있는 게임 산업에까지도 지금 규제를 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뭐 지금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는 금산분리 문제 적용까지도 조사하겠다. 그 다음에 여러 계열사가 늘어나자 일감몰아적인 문제에 저촉이 없는가 하겠다. 뭐 전방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서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전방적으로 IT 기업을 규제해서 지금 근데 알리바바는 거의 국유화 수준에 이제 이루고 있고요. 이런 중국의 모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IT 기업과 빅테크 기업들의 발전, 그리고 빅테크 기업과 금융의 융합, 이런 걸 통한 소비자들의 편리함 제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규제가 없는 규제 프리 사회 속에서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돼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